예,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 정책은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피수첩에서 낙동강 인근의 양산시 아파트의 개수기 이 주방 필터에서 녹조로 추정되는 물질이 검출됐다. 이 보도 장관님 그 인터뷰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네, 도입부 앞 대목은 봤습니다. 네, 저 대목은 봤습니다. 네, 당시 환경부는 수돗물에서는 녹조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이 끝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강의 수질은 여전히 논란이고 국민의 불안은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리도 해석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15년의 이 진실게임을 이번 국정감사가 받침표를 찍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게임 첫 번째입니다. 4대강은 대운하와 무관했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면서 국민 반발에 부딪히자 강을 살리고 홍수와 가뭄을 막겠다며 사업 명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세훈 TV에 출연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직접 밝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장관님? 그건 못 봤습니다. 네,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밝혔습니다. 논란이 끝났습니다. 당사자 입으로 대운하 사업임을 확인해줬습니다. 23조 원의 국가 예산 그리고 수자원공사의 8조 원의 차입, 정부가 부담한 2조 원의 이자 부담 그 결과가 홍수 예방도 수질 개선도 아닌 강의 생태계 파괴 그리고 국민 신뢰 붕괴였습니다. 4대강 사업은 생태와 과학이 아닌 속도와 보여주기에 맞춰서 추진됐습니다. 강을 살린다는 이름 아래 계획은 왜곡됐고 생태 복원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자연의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성과에 허상을 벗기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냉정히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취지에 동의합니다. 네. 사실은 지천과 지류의 홍수 방지를 했어야 될 때 4대강 본류에 콘크리트를 쌓아바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진실 게임입니다. 보를 열어도 취소가 가능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4대강을 하면서 실제로는 대운하 계획으로 쓰려고 했다는 얘기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문을 낮추어도 취수구를 통해서 물을 끌어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취수구가 너무 높이 설치되는 바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와서는 이렇게 수위가 낮아져도 또 보문을 열어도 취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후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개선이 필요한 16개 보 인근의 취양수 시설은 총 180개라고 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예. 이 180개가 16개 보 인근의 전체 숫자입니까? 아니면 전체의 일부 숫자입니까? 저희가 4대강 보호의 개방을 위해서 필요한 치수구 지점, 그래서 농식품부와 저희가 관리하는 총 개로. 네, 총 개수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16개 보 인근의 전체 숫자가 180개인데 180개 전부를 다 지금 고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 그중에 12개가 개선이 끝났고 지금 4개가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손도 못 대고 있는 곳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도 배정된 예산이 380억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 재판이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동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배정을 했다 못 쓴 한 200여 원의 재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면은 한 14개 정도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또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380억 원 정도면은 그 낙동강 하류의 취수원, 네. 예, 취수원 다변화와 연계된 7개소를 빼고는 네, 40여 개는 공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전히 시민사회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취수 안정성 그리고 보개방 함께 가야죠. 정부가 조속한 취양수시설 개선 로드맵 마련하셔서 개선 계획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진실 게임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수질이 개선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을 가둬놨는데 어떻게 수질이 개선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녹조로 상징되는 것처럼 일단 고이면 썩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질이 개선됐다고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한 네, 얘기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기조실장님, 과학적으로 좀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조의 영향이 여러 가지 영향 중에 체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는 당연히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환경부가 우리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단편적 수치가 아니라 장기적 추세 그리고 녹조 발생 빈도, 독소 농도 등 종합적 지표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과 데이터, 정부의 책임 있는 판단으로 논란에 종집을 찍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4대강 수질과 관련된 논란, 장관님 이번 정부에서는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으시겠죠?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정부 5년 이내에 우리 국민들이 4대강에서의 녹조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진실 게임입니다. 녹조 독소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윤석열 환경부는 3년간 녹조 독소의 인체 유해성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시스틴 그리고 아나톡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다 알려져 있죠. 지난해 국감에서도 저희 환노위원들이 민관학 공동조사를 제안했지만 올해 3월 국감 결과 보고서에서는 계속 추진 중이다라고만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 보니 이 환경단체 그리고 민간학 공동조사가 막 시작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 부분 최종 보고서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고 중간 결과부터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고위험 지역의 농수산물, 또 인체, 그리고 공기 이 부분을 동시에 모니터링을 병행을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했던 금강, 영산강보 처리 방안 이 부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 또 당시 수자원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물으려고 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대강을 원래 흐름에 가깝게 되돌려 놓는 일이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국토를 물려주기 위한 우리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명확하죠. 16개 보에 앞으로 무한히 얼마나 많은 비용이 매몰 되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과 책임의 철학, 실용주의가 바로 이런 데서 네, 짧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일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바가 있고 또 윤석열 정부 때 그걸 뒤집은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금강과 영산강을 중심으로 민간 협의체를 다시 복원했고요. 낙동강과 한강도 곧 복원할 예정으로 있고 그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유역별 협의체에서의 논의 결과들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이 보호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내부 검토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